반갑습니다. 2월 1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3%대 반등을 보입니다. 코스피도 2.7% 올라왔고요. 아주 뭐 반등이 후끈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니까 뭐 지난 주말 또는 이번 일요일까지 시장에 대해서 막 그냥 걱정스럽고 기분 나쁘고 아유 이렇게 해서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셨던 분들, 오늘 그냥 느낌이 또 확 바뀌죠? 주식하길 정말 잘했어. 너무 기분 좋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반등의 저점 포인트, 돌아서는 자리들, 그런 것들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만 있으면은요, 이렇게 반등 나갈 때 또는 조정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 대응들을 아주 잘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 집중이 좀 됐어요. 근데 거래소 쪽에 집중된 이 기관들의 모양새를 좀 보니까, 금융투자 쪽, 얘네들이 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수급 동향들, 또 수급 주체별 움직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 살펴보시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몇몇 종목들도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 괜찮게 올라오긴 했는데,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 약한 반등?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런 대형주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또는 저점 구간을 찍은 종목들, 또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연결됐었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었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종목별로, 움직임이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잘 올라섰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있습니다만은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30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서 일단 3050포인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섰다라면은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SI 지표는 저점대에 머무르고 있죠. 이제 겨우 50 조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쏟아내는 모습들, 내일 반등하고 나면 음봉으로 바뀔 확률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올라온 반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저점이야, 더 이상 밀리지 않아 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올라갔어, 이거 다시 떨어질 거야, 다시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응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이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왔었고요. 금요일 저점 이후에 금요일날 저점이 안 잡히면 월요일날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시면은요, 거래소 쪽보다도 코스닥 쪽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죠.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자금이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매수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중소형주 쪽.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그런 코스닥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면서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3690억, 3700억 정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1700억,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모양새가 좀 약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겠습니다만, 약하다는 표현을 좀 쓸 수밖에 없겠고요. 개인들은 5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6890억, 6700억 매수한 건데요. 이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7천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에 투신이 순매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관의 수급 주체들 보시면은요, 연기금은 일단 매도를 계속 털어내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모양새를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하면 안 되겠구나, 맡겨야 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투신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노리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또 매도를 쳤을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약간은 요동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일단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밀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폭에 좀 제한을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금융투자가 연속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계속 밀어주지 않는다라면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항대 그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당연하게도 7,800억 순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투매 시점에서 좀 털어낸 것일 수도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아침에 강제로 뺏겼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를 좀 털어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동향만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이 금융투자라는 이 하나의 변수가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에서는요, 외국인들 매매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14%대 올라왔는데,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시젠, HLB 이런 종목 다 올라왔죠?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게임스톱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매도에 우리도 맞서자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HLB하고 셀트리온이 그동안 공매도의 어떤 표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덜어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매도 하면은 외국인들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같이 편성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들도 여기서 뭐 이렇게 반대적인 모습들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겠죠. 자,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를 많이 했고요. 카카오 매도를 했습니다. 얘는 많이 안 올라와요. 그죠? 하이닉스도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기관들이 매수 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도.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상승 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돌리는 모습이라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워낙에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이 강하게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인버스 반등 됐어 엿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쪽은 일단 주가가 하락해야지만이 돈을 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반등 좀 나오긴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누가 받아줬냐면 이제 기관이 받아줬으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현대차 들어가 있고요. 기아차, 레버리지 쪽 단기적 상승이겠죠. 역시. 그다음에 셀트리온 매수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면 단기적 그런 포인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금융투자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 보시면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모양새를 다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합니다. 뭐 이 매수 같은 부분들은 이제 털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포인트일 수도 있겠고요. 장이 올라오니까 매수를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일단은 단기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단기 조정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요 상승이 일단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승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하셔도 특별히 재밌는 모양새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조정이 안 들어오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도 매수하시면 주가가 빵 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12%대 넘게 올라가면서 또 이제 수익률을 또 키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또 기분 좋게 수익률을 빵빵하게 또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점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포인트긴 한데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들어와서 지지가 된 종목도 있어요. 아래쪽 꼬리를 달고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꼬리를 안 달더라도 양봉 자체가 저점에서 딱 붙어준 종목들 그런 것들은 오늘 매수가 들어가시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거나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거나 지지선을 잘 만들어냈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대형주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중소형주 그 다음에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지지가 된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오늘 바로바로 챙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가 만들어진 자리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어졌고요. 뭐 그렇게 저점권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해 놓으시면 뭐 오늘 안 올라갔다면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에 대한 관점들은요, 내려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설 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실할 때 들어가시면은요, 그냥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설프게 매수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매수는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서둘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더 싼 가격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땐 여유 있게 매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시장에서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조급한 거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거든요. 흥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싸게 흥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반등, 그 다음에 기술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는지, 또 종목군들은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더 해드릴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반등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두를 안 타도 이쯤이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해서 이제 이런 폭락 기간들, 또 투매가 나오는 시점들, 그런 시점에서 정확한 반등 포인트들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알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9시 잊지 마시고요. 핸드폰에 알람 해놓으세요. 유튜브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채널에 오시면 이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